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어제 월요일 날 이번 주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엄청나게 달리다 보니 많은 소천사님들도 벌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다 라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도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해 듣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흘러서 금방 이번 주 토요일 저녁 9시 25분이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저녁 9시 25분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이 예능 방송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첫 영상도 너무나 가슴 벅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간단히 보신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멀어져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자, 어떻게 짧지만 좀 들어보셨나요? 너무 길게 다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이건 무엇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016년도 때 바로 임영웅님의 절친이죠? 김선주님과 함께 이렇게 카페에서 라라라를 불렀었던 무대입니다. 김선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당시에 적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더 오래전 2016년 때에 함께 했던 추억 영상을 올립니다. 이때는 라이브 카페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카페에서 일도 할 때였는데 영상을 보니 참으로 풋풋하군요. 이때는 4년 전 지금쯤이었는데 많은 시간 그리고 노래 실력도 많이 변했다라고 느낍니다. 보시고 좋은 댓글들만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쫙 영상을 올렸던 김선주님의 유튜브 영상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김선주님의 이 절친 관계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 동기이기도 하며 특히나 임영웅님과 함께 무명 시절부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김선주님은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나이 콜센터 때부터가 아니었나. 사나이 콜센터 이전부터 이미 임영웅님의 친구들로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 당시 때 사나이 콜센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절친답게 100점 만점을 받으면서 엄청난 감정 무대를 만들어냈던 그 무대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선주님의 사이는 너무나 절친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영웅아 고맙다 라면서 김선주님이 사진으로 이 당시 때 소식을 전했죠. 촬영장 대기실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본방사수 잘하셨나요?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갖게 해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긴장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수 김선준이 되겠다라면서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렸던 김선주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고 늘 잘 챙겨주는 영웅이 고마워. 관심을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나이 콜센터 무친소 특집이었죠. 자, 김선주님이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으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김선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허리케인 라디오에 등장해서 임영웅님이 출연을 즐기다가 와라. 이 당시 때 DJ 최일구님이 임영웅 씨가 특별한 조언이라도 해줬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웅에게 연락했더니 무조건 즐겨라. 힘을 불어넣어 줬다. 그래서 이 김선주님이 차후에 많은 방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됐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영웅이처럼 가왕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만큼 질투가 날 법도 하고 또 배가 아플 법도 합니다. 그런데 김선주님도 그렇고 임영웅님도 그렇고 서로가 절친인 만큼 얼굴에 선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출장 15야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간접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등장을 했느냐? 이때 보니까 이 출연자들이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막 노래 제목 맞추기에 있어서 임영웅 사랑해요. 뭐 이전과 달랐던 선율에 당황하는 모습들 하지만 어디선가 들었다 하던 분이 이제 나만 믿어요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딱 맞췄는데 어떤 분은 뭐 이제 나를 믿어요 뭐 이런 말들 임영웅님의 이 노래의 첫 소절이죠. 무얼 믿은 걸까 이 노래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봤는데 라고 외쳤지만 결국 한 팀만이 이 노래를 맞추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젊은 MZ세대들의 출연자들에게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결국 따지고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들도 임영웅님의 이 노래를 딱딱 음악 퀴즈에서 맞추는 모습이 보여지듯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단독 예능 방송이 딱 방영이 되고 나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으로의 유입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등장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번엔 SBS 간판 방송 프로그램인 SBS 동상이몽인데요. 아니, 수호씨, 동상이몽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어요. 자, 보니까 이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과거 이 앨범을 꺼내게 됩니다. 출연자도 굉장히 놀랬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앨범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데 이 장면에서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가 쫙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는요. 많은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재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로트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상황에 임영웅님의 노래는 예전부터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같은 트렌디한 곡들은요.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발로트의 장르적 한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이런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종편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여기저기 장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가진 실질적인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더불어서 제가 방금 이 김선주님에 대한 임영웅님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변에서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나 착하고 이 사람 너무나 대단하고 실력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결국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의 증언을 통하여 미담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김선주님처럼 대학 시절, 어려웠던 시절 임영웅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내뱉는 증언들을 제가 좀 더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더라. 자, 이제는 결혼식만이 아니라요. 돌잔치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가 흘러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돌잔치에서도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를 커버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지망생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건너 들었습니다. 건너 이 연예계 지인을 통해서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가수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 지인이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실용음악과들이 있잖아요. 임영님이 경북대 실용음악과 출신이지만 다른 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용음악과 학생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탐구와 그의 인생 서사가 굉장한 롤모델로서 항상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 임영웅님의 성공 신화 자체가 결국에는 같은 실용음악과 후배들, 뭐 같은 대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 특히나 가수 지망생들은 임영웅님의 과거 커버 영상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커버 활동. 그것을 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커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같은 학과 출신의 학생들, 그리고 가수 지망생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마지막 저녁 영상으로 이 특정 가수에 대한 안 좋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그 가수의 팬들이 와서 굉장한 악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치인한테나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라. 어렸을 때 싸움박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본질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회수와 관계없이 또 쓴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임영웅님과는 결부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가 권선징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공익성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끝까지 끌고 갈 예정이고, 자, 그것과 별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렇게 좋은 선례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 가수와 비교를 하려고 한다. 특정 가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임영웅님은 이미 엄청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교한다. 왜 같이 얘기하냐. 저는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그런 비판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은 이미 유명한데요. 이미 슈퍼스타인데.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좋은 선례는 악한 선례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서 그야말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정말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커버 영상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개그맨들도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이분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쇼츠 영상이 막 몇만에서 수십만 조회수까지 나오고도 하는데 최근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이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도 이렇게 커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또 두 분이서 막 화음을 넣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잘 불러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그맨들은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미삼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렇게 잘 부르는 걸 보고 와 정말 우리 가수의 노래가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커버되고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분들도 앨범 준비를 하는 건지 뭐 취미삼아 하는 건지 전 사실 자세히 몰라요. 이분들을 자세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런 개그계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컨텐츠 영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왜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압도적 1위였고 시청률에 견이 나는 노래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와 방송가에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가히 정말 압도적이구나. 이런 점을 저는 너무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어제 소씨가 찾은 영상 중에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자 중에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자, 이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임영웅님과 찐친이냐?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깜짝 놀랄 미담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정말 대스타인 임영웅 씨인데 자신한테는 트로트계의 이 선배일 수도 있다.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는데 자신도 이런 임영웅님과 찐친이 맞냐? 진짜 친구가 맞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런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임영웅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장 기억에 났던 장면은 홍대에서 정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 한 명이 어떤 남자와 둘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갑자기 와서 하평아! 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남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사실 이 이하평 참가자가 미스터 트롯에 캐스팅이 됐을 당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터 트롯을 이제 참가하면서 서로 더 이제 알게 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마주치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이하평 씨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임영웅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을 하고 막 엄청난 슈퍼스타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 이하평이라는 분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아 나 방송 나가게 됐어. 트로트 노래도 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걸 떠나서 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 같은 꿈을 꿔왔던 친구였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고마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내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또 임영웅님이 제작진 이 분들께서도 또 좋게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임영웅 씨 자체가 너무나 젠틀하고 매너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하평 씨도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그 인성적인 부분이 노래에서도 녹아져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일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자세를 낮추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단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그런 아이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너무나 잘하는 친구라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도 이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그런 도움을 준 너무나 대단한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임영웅님이 말했던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너무나 좀 뿌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메시지가 보이시죠? 이 당시 때 이제 이하평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든 크든 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준 정말 되게 고마운 친구라고 합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그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롤모델로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까도 악평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님은 그야말로 미담의 결정체입니다.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악플이 있어요. 너는 돈을 버니까 맨날 임영웅 얘기하고 신격화시키고 오버한다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이 대다수 틀린 말들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된다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저희는 무슨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임영웅님이 막 신이고 저희가 신도들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한 팬심으로 이 가수가 좋아지는 건데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 깔 게 없을까? 내가 뭐 하나 이 사람을 격화시킬 만한 꼬투리가 없을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덕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저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 장민호님과의 이 에피소드 영상, 제가 앞부분을 보니까 재밌었던 게 있더라고요. 이날 이제 장민호님이 이 블루투스 마이크에 연결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임영웅님과 막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영상이 한 4년, 5년 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 때는 좀 신기했던 기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장민호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기보다는 대기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인데 이때 갑자기 깜짝 놀랄 인물 신정훈 대표님이 옆에 딱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때는 신정훈 대표님이 완전 이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할 때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뭐 정말 스스럼 없이 등장을 하실 텐데 뭐 장민호님하고도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면 신정훈 대표님이 굉장히 장민호님과도 친분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항상 임영웅님 옆에 있으니까 이 장민호님도 소속사 대표님인데 매니저처럼 맨날 옆에 있으니까 임영웅님하고 친하다 보니 맨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 두 사람도 친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정훈 대표님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인성 바른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장민호님을 비롯하여서 다른 탑6 트롯맨 멤버들도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항상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을 것이고 특히 뭐 김희재님 같은 경우는 뭐 소속사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런 주최사와의 골치 아픈 문제들 등등 정말 든든한 내 편 한 명이 있다라는 게 이 척박한 연예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정말 누구는 뒤통수를 쳐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예계에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꾸준히 믿어주며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임영웅님 곁에 있다는 것을 이 트롯맨들도 이때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임영웅님은 절대로 이상한 것으로 뻗칠 수가 없죠. 애시당초 신정훈 대표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자라는 그 모토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영상이 담겨 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뽕뉴스가 하나씩 또 신기한 놀라운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훈님은 뽕뉴스가 보기엔 앞에는 뇌성마비 축구대표팀 그리고 이번엔 지적장애인 축구대표팀 감독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절친한 친구 슈퍼스타죠. 임영웅 씨가 부산 지적장애인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친필 사인과 우승 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감독님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감독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축구팀을 위해 친필 사인을 보내주셔서 영웅 씨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경 써주신 만큼 잘 준비해서 우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김동훈 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영웅이가 교류도 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자 감독님이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동훈님이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건행 경례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왜 건행을 이렇게 하지 않고 경례를 하는지 뽕뉴스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친구분이자 군대 후임분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이 조금 오시는 것 같습니다. 후임 아니고 친구인데요. 또 어떤 분은 후임인데요. 또 어떤 분은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던 그 친구 맞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뽕뉴스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전달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김동훈님이 팬분들에게 글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쭉 보면 이 내용 뽕뉴스가 예전에 전달드렸지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명훈 병장님과는 바야흐로 2012년 뜨거운 여름 백골부대 GOP에서 선의임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부대가 대한민국 육공에서 가장 힘들다는 유명한 백골부대 설레임 반 긴장 반으로 입대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맞선임들의 나이가 대부분 어리거나 한창 고참들은 동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뽕뉴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늘 각오하고 입대했던 터라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론 싱숭생숭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뽕뉴스도 GOP를 나왔고 또 고참들이 저와 동갑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이 김동훈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때 숨도 못 쉬겠는 긴장된 공간에서 여유롭게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한 손에는 열쇠를 휙휙 돌리며 다가오던 선임이 바로 영웅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신은 전역하고 슈퍼스타 K에다가 우승할 거니 문자 투표 확실하게 하라고. 이 글 내용 기억나시나요? 쭉 이렇게 김동훈님이 영웅님과의 생생한 증언을 당시에 많이 남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던 선임이기도 했고 심지어 축구도 열심히 같이 해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축하 못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결혼식장에 기습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이 내용도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영웅님과 이 김동훈님 부산에서 함께 이렇게 축구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남은 아주 절친한 사이이자 군대 선우임이자 결혼식 축가도 불러줬던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사진도 찍은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죠. 김동훈님이고 영웅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영웅님이 또 함께 축구도 했고 또 이번에 장애인분들을 위해 축하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뇌성마비 축구팀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지적장애인 축구대표팀입니다. 그럼 이 김동훈님도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이 부산 장애인협회 이사답게 수많은 장애인 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영웅님 역시 이 좋은 일을 하는 친구를 위해 수많은 장애인 축구팀을 위한 응원 메시지와 사인을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널리 알려야 하고 기사로 대서특필돼야 될 내용입니까? 기사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었던 내용도 뽕뉴스가 전달드림으로써 더욱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가슴 따뜻한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후에도 중요한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훈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